자, 2부 시작하기 전에 하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끔씩 보면 저를 그냥 만나러 사무실에 오겠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사무실에 찾아와서 저를 뵙겠다라는 분을 일일이 다 만나게 되면 솔직히 제가 이 유튜브 뉴스 브리핑 촬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제 나름대로 이 방송을 위한 준비들도 하고 그러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한테 가급적이면 그런 제안을 하지 마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저를 좀 내버려 둬야 제가 이 방송을 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마다 그분들은 저를 만나서 뭐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거나 또 어떤 분은 민원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분도 있고 별의별 분이 다 계십니다. 그래서 회원분들에 한해서 이 방송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나름 도우시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별별 특강을 2주마다 한 번씩 하니까 회원분들이 그때 와서 하실 말씀이 계신 분은 잠깐 뵙고 가면 되는 부분이고요. 서로 이렇게 모르는 사이에 와서 정치적인 대화를 나누는 부분도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가진 생각과 사상은 제가 방송을 통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식사 대접을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요즘 거의 수도사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하고 방송 준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하는 부분 외에는 나머지 대외적 교류나 이런 부분을 거의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몸도 별로 시원찮은데 이분이 뵙자해서 밥 먹으러 가고 저분이 뵙자해서 밥 먹고 술 한잔 하자 해서 술 마시고 또 무슨 대화를 나누고 싶다 해서 대화를 나누고 이러면요. 제 몸이 아슬아슬하게 가고 있는데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 제 스스로가 순수성을 잃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곡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때로는 어떤 분들이 뭐 호텔에서 내가 멀리서 왔는데 밥을 좀 사겠다 이렇게 하면 제가 그냥 사무실로 잠깐 들렀다 가십시오. 제가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면 오해를 해서 불편한 소리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일반적으로 저 자신의 요구를 갖다가 부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민원 해결사도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한테 하실 이야기가 아니고요. 해당 정부기관이나 해당 지자체나 또 그런 부분을 처리하는 기관에 가서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개인 민원이나 개인적인 원한 사연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제보를 하면서 갖고 오시는 부분도 좀 이렇게 안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저를 이렇게 정말로 옳다고 생각하면요. 회원에 번거롭더라도 가입하셔서 그냥 조용히 이렇게 도와주시는 게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까탈스러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제가 무슨 다른 건방져서 그런 부분도 아니고, 제가 제 지금 이 순수성을 잃기 시작하면 저는 이 방송을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여기저기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만나고 간섭하기 시작하면 제 스스로 집중력을 잃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뉴스 브리핑 본질과 관계없는 부탁이나 민원을요, 저한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되는 서한이나 이런 부분도 앞으로 오면 접수를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보다 더 성실한 방송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북한이 정작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에 대해서는 마치 6월 12일 미북 합의문 발표 이후에 트럼프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곧바로 지난주 주말부터 접촉이 시작되어서 이번 주에는 활발한
싱가포르 선언에 후속 조치들이 들어갈 것처럼 이야기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싱가포르 선언이 12일인데 오늘 21일인데 열흘이 되도록 어떠한 후속 조치도 비핵화에 관해서는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폼페이오가 며칠에 평양에 들어가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있고, 또 미국의 실무진과 북한의 실무진이 어디에서 만나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가기로 했다라는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간에 이면 거래, 이면 합의서를 퍼뜨리던 사람들도 그 이면 합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김정은이가 한 것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베이징에 가서 시진핑을 만나서 새로 작전을 짠 거. 다른 하나는 미국인의 유해 발굴을 허용하겠다라는 합의 조항 4에 해당되는 200개의 자신이 확보하고 있는 유고를 미국에 곧 보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유해 발굴이 미국 합의에 그거는 한쪽에 그냥 선의로 해당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합의문의 사이에 넣는다는 것은 비핵화를 위해서 만난 사람이 유해 송환을 합의문에 넣는다. 그러니까 뼈를 넣을 만큼 실제로 살이 없었다는 거예요. 미국 공동 합의문에 그 살이 어디 하나 있어요? 살이 없으니 닳고 다른 뼈를 넣은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이는 뼈만 돌려주겠다 200개를 이야기를 하지, 그 외에 비핵화에 관해서 뭘 더 진전시키고 일정이나 스케줄을 어떻게 가겠다, 다음 미팅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조차도 하지 않고 있고, 트럼프는 일요일 날 전화를 한다고 큰 소리를 치더니만 아직까지 그 전화가 안 되고 이제는 설거머니 보안 때문에 김정은이하고 트럼프가 다른 방식으로 대화를 했을 거다, 이런 소리나 지금 흘리고 있습니다. 자, 전선에 한 명도 낙오된 사람을 남기지 않겠다라는 미군의 모토처럼 미국이 이미 96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에서 미군 유해 발굴을 했고 443구를 미국으로 송환해 갖고 지금 5,200구 정도가 남아 있는 겁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공연히 생색이라도 미국 국민들이나 언론에 낼 수 있는 유해 송환을 갖다가 해서 내가 당신에 대해서 신경 좀 쓰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김정은이가 생색을 내고 있는데, 자, 지난번에 2차로 폼페이오가 5월 초에 방북을 했을 때 3명의 미국인, 한국계 미국인 납북자들을 데리고 왔고 트럼프가 새벽 2시에 나가서 생색을 냈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사람을 핑계거리를 트집을 잡아서 억류를 시켜놓고 그걸 돌려주면서 마치 거대한 생색을 내는 겁니다. 그럼 그 억류된 사람한테 들어간 북한 측의 비용은 뭡니까? 그 사람들한테 미겨준 한마디로 밥, 그거 좋은 거나 좋겠습니까? 밥값밖에 안 들죠. 근데 그 사람은 노동을 했어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지 밥값은 했던 겁니다. 북한 선견이 어쩌니 하는 사람들을 억류시켜 놨다가 되돌려주면서 엄청난 생색을 낸 것이고, 유해 발굴도 그렇습니다. 요즘 전 세계에 적성국이라도 전쟁이 끝난 지 수십 년이 되었으면 거기에서 싸웠던 상대방이 너그 나라에 있는 유해들 좀 데려가자고 하면 그거 어지간하면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받아줍니다. 그런데 공짜도 아니고 유해 발굴에 대해서 비용을 엄청나게 내면서 뼈 장사를 하던 북한이 그걸 갖다가 돌려주고 발굴을 허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미국의 트럼프의 구미에 맞는 선물 공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좀 썸뜩하지 않습니까? 뼈를 돌려주는 것이 선물 공세다. 정작 메인 디시, 즉 에피타이저나 메인 디시를 먹기 전에 디저트만 잔뜩 미기고 메인 디시에 대해서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코스 음식에서. 끝없이 디저트나 에피타이저만 먹고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은의 속셈은 뭐냐? 김정은이 트럼프가 전한 북한의 ICBM 엔진,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하겠다 했는데 그 엔진 시험장은 아직도 폐기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 엔진 시험장을 폐기하는데 한 달쯤 걸리고 그것도 또 기자들 불러서 입북료 내라고 하면서 쇼를 할 겁니까? 자, 이런 식으로요. 비본질에 대해서는 생색을 조금씩 내어가면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을 안 시키고 있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킬링 타임, 시간을 소모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이 보란 듯이 시진핑을 만나서 작전 타임을 가집니다. 자, 미국의 이제 트럼프 지금쯤이면 이 자식 장난치네 하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트럼프는 6월 10일 미국 회담 직후에 폼페이오가 평양을 갈 거다라고 지정을 해서 3차 방북을 하자. 그래서 합의에 따른 비핵화를 구체적으로 착수하자는데 김정은이는 누가 폼페이오를 상대할 건지 언제 폼페이오를 들어오라 할 건지 일정이나 상대 인물조차도 지정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시간만 끌고 앉은 게 아니라 시진핑을 만나서 전격적인 회동을 하면서 나는 항상 중국하고 상의한 다음에 천천히 너네들하고 상의할 거다라고 지금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경상도에는 보고를 채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걸 보고를 채운다. 딱 그 꼴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미국 측에 지금 연락을 끊어놓은 상태, 그걸 복원하고 있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지난 5월 23일입니까? 문재인이 워싱턴 DC에 갔을 때 시진핑하고 김정은이 뭔가를 맨날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변한다라고 말을 한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부글부글 그냥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폼페이오가 19일 한국 시간으로 어제 가능한 한 빨리 후속 회담을 갖자고 기다리다 못해서 미국 국무장관으로서 품위를 잃고 이런 이야기를 내질렀는데요. 북한은 여전히 언제 어디서 누가 만나자라고 일정이나 대표단 명단조차도 통보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미국도 누가 회담하러 갈 건지 폼페이오 밑에 실무자 명단도 지금 정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부터는 6월 12일까지는 회담을 위한 회담을 했지만은 6월 12일 이후에도 회담을 위한 회담을 하면요. 어디서 만날 거냐, 몇 시에 만날 거냐, 어떻게 만나는 이렇게 과정을 만들 거냐, 의제는 뭘로 할 거냐. 이제는 그게 아니라 비핵화하고 서로 관계 정상화를 하고 체제를 보장하는 부분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만나서 6.12 이전에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으면 관객들의 야유가 나오겠죠. 우 하면서 집어채워라 뭐하냐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구체적인 뭔가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실무자들끼리 만나는 것이 핵심인데 양쪽이 실무자들도 지금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정부와 계속 연락을 하고 있다라는 말만 하는데 무슨 북한이 무슨 통화가 안 되어서 북한 나와라 오바, 북한 나와라 오바, 여기는 무슨 뭐 폼페이오, 김영철 나와라 오바, 지금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뭔가 하면 북한이 답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북한이 그러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의도적이죠. 김정은은 똥을 사러 가도 그것도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왜? 싱가포르에 갔어도 김정은이 그 비싼 호텔방을 떠나고 난 이후에도 며칠간을 접근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이렇게 흘린 땀, 침, 털, 분뇨까지도 다 정리하고 호텔을 이렇게 비워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 배후론을 주장하던 트럼프 본인도 강하게 주장했고요. 이제 미국 측의 의심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폼페이오 방북 일정을 확정해 주지 않은 채 시진핑을 먼저 만나고 온 것 자체가 의심거리고, 근데 이 타이밍이 2차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확대되어 가는 타이밍에 시진핑이 정은이 좀 들어와.
들어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거의 노출시켰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 미국 보고 약을 올리는 겁니다. 너네가 아무리 싱가포르에서 야를 만나가지고 구워 삶아도 야는 내 똘만이다. 그리고 너네는 얘한테 돈도 못 주고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은 나는 얘를 갖다가 밤에 불러도 한밤에 불러도 오라 하면 쫓아오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얘가 너네들한테 협조하고 안 하고는 누구한테 달려있어? 나 시진핑한테 달려있다. 그러니 너네가 무역전쟁을 계속 확산시키면 내가 얘를 보고 좀 지어 털어다 하면 이제 트럼프는 김정은이 만났다가 김정은이가 다음 회담도 안 하면서 애를 먹이고 있는데 완전히 김정은이한테 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미국 의회나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얼마나 곤혹스러워지겠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미국 너네가 무역전쟁으로 우리를 골탕 먹인다면 나는 김정은이를 데리고 트럼프 너를 골탕 먹이겠다. 지금 그거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국무부는 김정은이가 중국 관계에 대해서 예의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 중국이 최대한의 대북 압박에 협력하는 것과 미중 무역 적자를 시정하는 문제를 뒤섞지 말라 했는데 미국 국무부도 좀 정신이 나갔어요. 시진핑이 김정은이 만난 그걸 대북 압박에 관련된 문제라고 해석을 합니까? 그래서 중국이 대북 제재 카드를 미중 무역의 지렛대로 이용하지 말라는 경고인데 이미 중국이 우리가 대북 압박을 할 거니까 너네는 우리한테 무역 보복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단계하고는 한참 관계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중국은 이미 북한과의 국경을 열어 제끼고 돈도 사람이고 벌써 옛날처럼 다 줘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북중 국경에서 대북 제재 압박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미국이 감시하고 맨날 인공위성으로 잡아내고 해도 숨어서 거짓을 하는데 바다 위에서 하고 몰래 하고 그런데 미국 스스로도 중국의 대북 압박을 별로 이제는 기대하지 않고 그러겠거니 하면서 회의조차도 안 하는데 지금 김정은이 대북 압박에 대한 문제를 해제하기 위해서 시진핑을 만났다고 생각하느냐. 아마 그거는 의제조차도 제대로 안 들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오래된 거짓말 중에 하나가 김정은이 중국한테 썩 붙으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처녀가 남자 A와 남자 B 사이에 한 번은 얘 만나고 한 번은 얘 만나면서 몸값 높인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미 김정은은 시진핑이한테 시집 가서 잘 만큼 서로 잤어요. 뭔 몸값을 높여요. 예? 그걸 자꾸 부인을 하면요. 미국이 이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김정은, 트럼프, 시진핑이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다 어쩐다 하는데요. 그렇게 놓고 이 현상을 바라보면 답이 영원히 안 나오는 겁니다. 이미 시진핑이하고 김정은이는 보스와 똘마니 관계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똘마니를 적진에 한번 넣어가지고 상대방의 보스를 흔들어 놓고 있는 거고 그러고는 또 오라고 해서 다시 작전을 짜주고 있는 거지. 지금 뭐 김정은이가 양쪽 보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러다가 중국에 칼 맞고 죽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미국 측이 정말 몰라서 이렇게 해석하느냐. 아니면 이렇게라도 해석을 하고 싶다라는 미국의 바람이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보고요. 결국 김정은은 지금 현재 트럼프를 시진핑과 더불어서 가지고 놀고 있다는 겁니다. 시진핑 감독, 김정은 주연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요. 미국이 이걸 모르고 끌려가다가는 아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